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실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설 연휴가 되면 가족 또 친지들과 모여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저 뒤에 보이는, 제 뒤에 좀 멀리 보이는 청와대에 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가족, 물론 뭐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부인과만 살고 있고 아들, 딸은 독립해서 나가서 살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가족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이 부쩍 야당 정치인 또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일이 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가족 문제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저께 방송을 보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각상도, 자유한국당 각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게 하나 있죠.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해서 청주의 사업가가 대통령 부부, 특히 김정숙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50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그 사업을 통해서 5천억 원대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올린 의혹이 있다. 그것이 각상도 의원의 주장이었고 언론도 보도했고 저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허위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악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상도 의원은 같은 날 끝에 그런 의혹도 제기를 했죠. 문다혜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아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가 지금 해외로 이주해서 태국에 있답니다. 태국에 있는데 태국의 방콕에 있는 최고 국제 명문 학교에 다니는데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들어가는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다.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다혜 씨가 한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가지고 이것도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각상도 의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또 이것을 확인을 해서 문다혜 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걸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그런데 작년 12월에 한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운영하는 한 갤러리에 전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도 이 갤러리에 취업을 하러 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태국에 있었는데 또 한국에서 취업하러 한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 소문이 막 나돌았었죠. 거기에 대해서 당시 12월에 문준용 씨는 그 내용은 오보다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지 마라. 우리 가족 사생활 캐는지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국 씨의 딸 조민 씨가 특혜 입학 의혹, 특혜 장학금 의혹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그 와중에 대통령 아들이 문준용 씨가 SNS에 글을 올려서 오히려 조민 씨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론이나 야당이 대통령 일가가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저도 이 청와대 출입을 한 10년 동안 청와대 출입을 했지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취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의혹들이 쏟아지는데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고 또 청와대가 아예 설명을 안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든 말든 설명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런저런 의혹들을 쏟아지니까는 언론에서 나서는 것이고 야당 정치인 특히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본인이 또 현장까지 갔다 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뭐가 틀렸다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해외 이주 문제도 그렇고 뭐가 틀렸다는 말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왜 시비 거느냐 이렇게 이야기만 하니까 여기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은 공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들, 전두환, 노태우, 그 가족들, 신상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리고, 또 일일이 다 감시를 당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 공인인데 이 공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청와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면서 언론을 공격하고 야당 정치인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부인 김정숙 씨는 그 청두터미널, 그러니까 본인과 아주 가까운 그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도 병문안까지 간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렇게 가까운 사업가가 이 청주 고속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해서 300m에 매입을 해서 결국 5천억의 차익을 남겼다 이건데, 청와대는 지금 고속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시점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매입한 시점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한기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기환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다. 그리고 당시 청주시장도 한국당 소속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각상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매입한 시점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매입하고 나서 원래 그 땅은 20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단독 입찰을 해서 이 장모 씨 사업가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청주시에 제안을 했고 청주시가 그것을 허락을 해서 이 대대적인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그런 용도 변경이 그것을 사업가가 따내는데 그 사업가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땅을 샀을 때가 아니고 그 땅을 활용을 해서 대대적인 재건축 사업을 하는 그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입한 시점은 한기환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김정숙 씨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법은 아니라고 해도 인도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지 않고 단독으로 혼자 방문했는데 그때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버젓이 대통령시장 그대로 부착한 채 그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또 앞장서서 귀국하는 그 행사장에서 앞장서서 걸어가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무엇보다 5.18 추념식에 기념식장에서 한기환 한국당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고 패싱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고 딸 문다혜 씨 문제는 정말 국민들 사이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 비어들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태국에 이주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어떤 갤러리에 취직을 하겠다고 했고 태국에 이주하기 전에 또 어떤 동남아 국가를 거쳐서 갔다는 말도 있고 또 한국을 떠날 때 남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와 어떤 부부간의 정려를 해서 그 살던 집을 팔고 급히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직 대통령의 딸이 온 가족을 데리고 동남아로 이주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이해한 거죠. 왜 무슨 일이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할 때는 한국을 부모들이 교육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딸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이주를 태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궁금하고 그것이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떠들고 시중에서도 안 좋은 소문들이 떠들고 하니까는 이게 좀 혼란합니다. 혼란하면은 청와대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해명을 해줘야죠. 왜 갔는지 해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태국까지 가서 경호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국민 세금으로 다른 부분이 지원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은 분명히 청와대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 남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죠.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을 때 뭐 무슨 게임 회사에 다니면서 특혜 대출 의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외로 동남아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특혜 취업 논란이 있었고, 또 뭐 그 소규모 항공사 대표가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자리를 받았는데 그 대가로 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좀 그 아들 문준용 씨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요즘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원조죠. 아빠 찬스 원조입니다. 2006년 12월에 그 공기관이죠. 한국고용정보원에 그 응시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또 비서실장을 할 때 그 밑에서 일했던 참모였습니다. 그 특혜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뭐 1억짜리를 내는데 아주 성의 없이 점퍼차림에 뭐 귀걸이를 달고 그리고 그 사진을 1억짜리 냈다. 그리고 또 뭐 1억짜리 내는 기간이 지났는데 원세 내는 기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다 챙겨서 넣었다. 그러니까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아직 이거 그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문준용 씨는 몇 번 구설에 올랐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갤러리 그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교육 사업을 하는데 교자재 부교재 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1,840곳에 단가 그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해서 거액을 챙겼다. 뭐 챙겼는지 어쨌든 그에게 매출을 올렸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아들도 사업을 할 수 있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책 사업이 국가에서 그 정하는 교육부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대통령 아들이 안 해야죠. 하면은 그것은 뭐 당연히 대통령 아들 누군지 뭐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문준용 씨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러면 교육부가 어떻게 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 중에 동생, 친동생 부산에서 선언이죠. 선장까지 했는데 정년퇴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SM그룹 계열의 이낙연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동생과 같이 현 정권 출범 후에 SM그룹 계열사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대통령 동생이 아니었으면 정년퇴직하고 나서 가능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 2년 반 동안 조국이었습니다.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특별감찰관이 또 감시를 하도록 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공석입니다.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감시를 하거나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혼선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인 의혹 또 딸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차라리 그 소송을 통해서 이 사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이 소송을 통해서 뭐 진실이든 아니든 좀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족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설 명절 연휴에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